자, 이제 이론 보셨으니까 이제 몇 개 문제 푸시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하시면 되고, 물 먹다가 흘려가지고 이제 막 자꾸 줄줄 새기도 하고 큰일 났네 이거. 214페이지 보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이게 작년 아마 문제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자, 적용 대상 그랬으니까 우리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거 2개, 뭐하고 뭐 법인하고 일시사용이니까 일단 그게 나오면 적용 대상이 아니겠죠. 그럼 니은번에 그게 나오지요. 그럼 나머지는 뭐 법인 얘기가 없죠. 그럼 나머지는 다 적용된다는 얘기겠네. 이런 식으로 뭐 뽑아내도 되죠. 그래서 미등기 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디귿이죠.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다.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면 되지. 처음부터 주거용일 필요는 없죠. 임대차 계약 당시에만 주거용이면 돼. 그 다음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꼭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일 필요는 없죠. 임대차 계약이 처분행위는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아까 법인, 일시사용 이건 아니니까 그 외 것은 된다. 기억, 디귿, 리얼 3번이 되겠고. 자, 215페이지 3번 들어가면 주택임차권 대항력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저당권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 일자가 임차인의 주택인도 주민등록 전입 일자와 같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뭐가 선순위예요? 저당권이지. 그러니까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2번 대항력권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면 족하고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자, 이런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는 들어본 바가 없으면은 자꾸 이게 무슨 얘기일까 생각하지 마시고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생각하는 동안에 다른 거 읽어보면 다른 게 문제 정답이 나오면 그거 찍고 그냥 가면 되지.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연습 자꾸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 잘 모른다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시면 되지. 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되나요?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보증금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지. 효력은 발생돼. 그럼 전세권 계약,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 나왔다 그러면 전세금은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요. 그게 기본 얘기예요. 그럼 대항력권 갖췄으면 되는 거지. 보증까지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지. 대항력은 있겠죠. 자, 3번은 대항력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 즉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해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된다. 대항력의 내용이죠. 자, 4번 임차인과의 점유매개 관계에 의해서 당해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 즉 전차인이 있을 때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의 주민등록만으로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아니죠. 누구? 직접점유자,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야 된다. 자, 5번은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췄더라도 경매 시 그보다 앞선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넘어가시고 이제 6번 들어가 봅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우리 시험은 옳은 것과 틀린 것 이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박스 처리한 것도 나오겠지만 틀린 것보다는 옳은 문제가 같은 문제라도 좀 어렵죠. 그 5개를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자, 우선 5번부터 내려가시면 지문 쭉 읽다 보면 대지 환가대금이라고 그랬죠. 우선 변제권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쳐, 기본적으로는. 자, 4번은 다세대 주택 그랬어요. 그럼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까지 써야 돼? 집원만 써도 돼? 응? 다세대. 동호수지. 다가구는 집원이고. 네, 순간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에서 정말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려운 거를 많이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 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착각해 하셔가지고 틀리면 안 돼. 그럼 다세대 주택이니까 동호수 표시 없이 집원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주민을 맞췄다면 대항력 취득한다 그랬으면 틀렸죠. 그러니까 5번, 4번 다 틀렸고. 3번은 쭉 들어가면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우선 변제자의 지위에서 배당력 할 수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틀렸고. 자, 2번은 쭉 첫째 줄 읽다 보면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그랬죠?
그럼 이제 임차권가 끝난 뒤에 소액보증금 내고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2번이 되겠네. 자, 1번은 뭐 아까 대항력이죠. 임차권보다 선순위 뭐가 있어?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됐으면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승계될 일이 없지. 그래서 2번이 옳은 예가 되겠지. 자, 7번 다시 한번 풀어보면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자, 1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최우선 변제는 뭐만? 대항력권만 갖추면 되고요. 자, 2번은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뭐까지 했나요? 전세권 등기. 그러면 양쪽 다 갖췄다는 거죠. 그럼 따로 보자 하면서 뭘 행사했는지 보시라고요. 임차인 지위에서 배당 요구했죠. 그럼 전세권에 대해서도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나요? 아니지. 전세권 행사한 게 아니지. 틀렸고. 자, 3번 주민등록 신고는 어느 때 효력? 수리한 때. 근데 수리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그랬으니까 틀렸고. 자, 4번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자, 이제 적용범위인데 일단 사무실용 건물의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죠. 근데 뭘로 변경됐어요?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에 이를 임차했죠. 그러니까 임대차 할 때만 보면 돼. 주거용.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법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옳은 얘기가 돼요. 자, 5번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법정 갱신됐죠. 자, 그러면 기간은 몇 년으로 보고? 2년. 자, 그 다음에 누구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차인, 임대인은 안 되고. 근데 그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지 그랬으니까 그거 틀렸죠. 양 당사자가 아니라 임차인. 4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들어가시고. 자, 틀린 것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자, 거기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갖췄어요? 대항력. 그 후에 뭐가 양도됐어요? 주택이 양도됐잖아. 그럼 대항력은 주택이 양도됐으면 그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뭐 한다? 승계한다. 그럼 뒤에 양수인은 쭉 들어가니까 제3채무자 지위를 뭐 한다? 승계한다 그러지. 제3채무자가 누구냐 그런 거 따질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승계된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뭐 신경 쓸 건 아니고 결국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택 소유자를 그대로 인수받은 사람이 그 사람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거죠. 자, 2번은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해서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됐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거 내놓으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없어. 자기가 배당 요구를 했어야지. 자, 3번은 쭉 읽다 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뭐가 보여? 제2경매 절차. 자, 우선 변제권에 의한 배당 받을 수 없어야지. 있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죠. 4번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임차인이 같은 다가구 주택 내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겼죠. 그럼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이죠. 그럼 다른 데로 옮기든 뭐든 그 전에 있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별도로 다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전입신고 했더라도 원래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이 발생되죠. 자, 5번은 주민등록이 뭐 됐어요? 직권말소 됐어. 그럼 거기서 끝났으면 대항력은 상실되겠지만 읽다 보니까 이 절차에 따라서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됐죠. 그럼 소급해서 그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다 맞았고 3번이 틀렸어요. 자, 10번 문제 옳은 것. 또 역시 1번, 2번은 전부 다 임차인과 전세권자 지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1번 보니까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자, 이제 뭐 지위에서? 전세권자 지위에서 경매 신청했죠. 자, 임차권 행사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어. 그럼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장할 수 있어야지. 그럼 전세권 소멸됐어요 안 됐어요? 자, 웅성웅성 되지 말고 자, 얘가 전세권 최선순위 전세권자예요. 선순위 저당권이 없다고. 경매 들어갑니다. 뭐 후순위 저당권이 있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여러분들 경매 뭐 중개사법에서 많이 배우신 것처럼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이게 용의권이죠. 자, 이 사람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있지. 경락받아 갔다 하더라도 아직 전세기간 남았으면 나 그냥 살 거야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말소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인수가 되는 거지. 예. 근데 만일에 이거 나 싫다, 저 건물 나 전세금 받아서 나가겠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배당 요구 들어갈 수 있죠. 자, 배당 요구 들어갔는데 이 경매 대가에서 전세금을 다 못 받았어요. 이해됐나요? 예. 자, 이 전세권 소멸돼야 한대요. 돼야 한대요? 된다니까. 이거는 배당 요구 됐으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우리 배우셨잖아. 이건 전세금을 다 받냐 못 받냐 상관없어요. 이거는. 예. 그냥 남아있으면 대항할 수 있고, 자, 싫다고 뭐 했으면, 배당 요구했으면 그냥 소멸해서 나가야 돼. 그럼 전세금을 많이 다 받냐 못 받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전세권은. 이해됐어요? 예. 그런데 만일에 이 사람이 임차인이다. 이거 헷갈리시더라고 이게. 그래서 임차인이 만일에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했어. 그 다음에 뭐까지? 확정일자까지. 그럼 이거 대항력이죠? 이거 우선 변제력이죠? 이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같은 임차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럼 똑같이 이 임차인은 최선순위다. 위에 저당권이 없어요.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뭐 후순위는 뭐 저당권이 있든 뭐든 상관이 없지. 자, 이 사람 그대로 자, 대항력 행사해가지고 나 그냥 살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경락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얘한테 대항 아까처럼 인수한 걸로 되니까 나가라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나 싫어, 나 나갈 거야 해서 우선 변제력 행사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또 경매 대가에서 배당해 주겠죠. 자, 보증금 이 사람 다 못 받았어요. 자, 이 사람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요거 행사했지 요건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임차권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임차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채권인데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권화를 시켜버리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물권보다 더 세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냥 이게 이 사람이 전세권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대항력이나 배당요구나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대항력 행사하고 그대로 있으면 버틸 수 있지만 뭐 했으면 배당요구 했으면 이 사람은 전세금을 다 받든 못 받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없어지게 돼요. 근데 임차인이 대항력과 뭐를 우선 변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도 역시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행사할 수 있죠. 지 마음대로야. 근데 이걸 행사해서 배당 요구했어. 근데 배당 요구했는데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다 보증금을 다 못 받았어. 그럼 계속 있죠. 예, 받을 때까지 존속된 것으로 봐준단 말이에요. 더 세다니까 이게. 그렇게 법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뭘 행사했느냐 이 문제인데 자꾸 이걸 이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주택임대차니까 임차인은 자, 이 두 개를 다 갖췄을 때 배당 요구를 했는데 보증금을 다 못 받았으면 계속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임대차 존속기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전세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1번 틀렸죠. 2번 들어가시면 또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이제 뭐로서 또 임차인 지위에서 배당 요구했죠. 그럼 전세권에 대해서는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아니라고 그랬지. 어쨌든 1번, 2번 따로따로 보셔야 되겠고 다 틀렸고. 자, 3번 읽다 보니까 주택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했다. 뭐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채권만 양수한 사람 우선 변제자 지위를 갖지 못한다. 근데 지위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4번은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대지환가대금 나왔죠. 자, 그럼 대지환가대금은 앞에 저당권 설정된 후 또는 근저당권 설정된 후가 나오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고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읽어보니까 뭐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냥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지. 아무 상관없어. 우선 변제 행사할 수가 있다 해야지. 그러니까 4번이 옳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5번은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의 우선에서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항상 아니죠. 상속인 이제 없을 때 그런 거고 상속인이 있으면 이제 또 같이 사냐 따로 사냐에 따라서 어쨌든 그렇게 되지. 되셨죠? 예, 4번이 돼요. 11번은 10번하고 똑같은 거의 같은 문제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든지 하시고 220페이지 13번 문제 들어갑시다.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임대주택 양도로 임대인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 지위도 임대인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 승계된다는 얘기죠. 2번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자 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발생이 되겠죠. 자 3번은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 임차주택을 양수인 즉 경락인한테 뭘 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뭐 수령하기 위해서? 보증금 수령은 그렇죠. 근데 경매 신청할 때는 그럴 필요는 없다. 4번 A 소유 주택을 B가 임차해서 대항 요건 갖추었는데 그 후 C가 저당권을 설정했고 다시 그 후에 B가 깜짝 놀라서 임대차 계약서상에 뭘 갖췄어요? 확정일자 갖췄지. 자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은 자 이 주택에 A가 소유자인데 B가 최초로 지금 임차인으로서 들어왔죠. 근데 이 사람이 인도와 뭐만 주민으로 했지 확정일자를 갖추질 못했다고. 근데 이 상태에서 A가 저 주택 담보해가지고 C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얘는 대항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우선 변제는 아니 얘가 먼저 받아야지. 확정일자는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주택이 경매되면 배당 순위는 B가 C보다 선순위가 아니라 C가 B보다 선순위가 되는 거지. 배당 순위를 얘기할 때는. 하지만 임차인은 대항력은 있죠. 그래서 보증금 받을 때까지 경락인한테 대항은 할 수가 있겠지. 자 5번은 민법 제621조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때에도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까지 생긴다. 맞았겠죠? 4번 이미 틀린 걸로 정답이 나왔으니까. 그럼 다시 자 민법을 임대차를 보시게 되면 민법도 임대차가 있죠. 그럼 민법은 가장 일반적인 법이니까 자 민법에서도 임대차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민법상 임대차 등기했으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이 다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뭐 보면 나와? 있어 없어? 민법상 임대차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부동산 소유자하고 임차인이 같이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둘이 가서 임차권 등기할 수 있지. 그 임차권 등기했죠? 자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물어보겠냐? 이제 시험 보려면 눈치도 좀 있어야지. 그래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다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조금씩 자 이게 민법이죠. 우리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배우고 계시죠. 이건 민법의 뭐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그럼 민법은 일반법이지. 그럼 말 그대로 민법은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거죠. 이건 뭐 토지든 건물이든 주택이든 뭐든 다 그런데 다만 이제 별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으니까 주택에 대한 임대차는 이걸 적용하라 그 얘기지. 그럼 이 법조문은 자 다 정해놓은 게 아니라 몇 조만 만들어놨죠. 그러면 이 조문에 있는 것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돼야지. 근데 이 조문이 없는 것은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민법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민법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민법이니까 임대차도 있어. 자 이제 이건 그냥 전형적인 거죠.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하면 등기하면 된다 그랬지. 그럼 뭐야 대항력만 있는 거지 왜 이거 우선 변제력이 있을 이유가 없지. 응? 그럼 토지도 임대차 등기하면은 우선 변제력이 있어요? 토지 임대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토지도 임대차 하면서 보증금 낼 수 있잖아. 그럼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죠. 그러면 보증금도 먼저 받아낼 수 있어요? 아니야. 그건 대항력만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민법 얘기는 민법 얘기로 끝나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민법에서 나오는 임대차 등기는 이건 부동산 소유자니 해준다고 해서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럼 뭐만 있어요? 대항력만 있지.
되셨어요? 그런데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집주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 안 해주니까 얘가 강제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촉탁해서 임차권 등기된 게 있죠? 그럼 이 임차권 등기에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력이 있어, 없어? 있어. 자, 되셨어요? 일단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시작하자고요. 민법상의 임대차 등기는 뭐만 있어? 대항력만 있어.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과 뭐가? 우선 변제력이 있어요. 되셨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하려니까 여기도 민법에 주택도 민법상으로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주택임대차 들어갔는데 이건 집주인이 안 해줘서 강제로 한 거죠? 근데 집주인이 해주겠다 그랬어. 마음씨 착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럼 당연히 이걸로 들어가겠지. 그럼 민법상의 임대차 등기 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안 해서 강제로 한 등기에는 뭐하고 뭐 대항력과 우선 변제를 다 인정해 주는데 이건 집주인이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뭐만 대항력만 인정되면 이건 균형이 안 맞지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등기도 대항력과 뭐를 우선 변제를까지 있는 걸로 봐주는 거지. 그냥 모든 민법의 임대차 등기에 대항력 우선 변제가 다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별하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주택인 경우에는 이렇게 딱 잡아줬지. 그게 나왔죠? 네, 민법이라 하더라도 주택의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지. 그럼 민법에 그냥 토지나 이런 것은 그대로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대항력만 있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는 민법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구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을 잡고 이제 그러자 해야지 이제. 제 5번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뭐만 있다? 대항력만 있는데 그 목적물이 뭐인 경우는 주택인 경우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까지 우선 변제력까지 인정을 해준다고요. 이렇게 판례 태도입니다. 되셨죠? 네, 자 이제 14번 넘어가죠.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이 아닌 거. 자, 1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판결에 기해서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 자, 경매 신청할 때는 주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보증금 수령할 때는 인도해라. 자, 2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경락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집행법원에 뭐 또 할 수 있어요? 배당 청구도 할 수 있지. 두 개 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임대차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주거를 이전할 경우에는 법원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그 등기가 되면 종전 대항력 그대로 유지된다. 자, 임대차 종료 후 맞았죠? 그 다음에 대항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맞았고. 4번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자, 일단 최단기간 몇 년? 2년으로 봐주니까 임차인은 2년 기간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2년 미만으로 약정, 만약에 1년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지 맘대로지. 2년 동안 살 수도 있고 혹은 약정한 기간 1년을 그냥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임대인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아무리 2년 미만, 즉 1년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몇 년? 2년까지는 기다려줘야 되죠, 임대인은. 하지만 임차인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법은 우리 국가에서 이 임차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가 있다 이게. 자, 5번 또 묵시의 갱신 경우 법정갱신이죠. 자, 임대인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누구만? 임차인만. 그것도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몇 개월? 3개월 지나야지. 6개월 지나서 해지. 엉망진창인 지문이 되죠. 5번이 돼요. 자, 되셨고 넘어갑니다. 17번. 뭐 이렇게 문제가 많어? 자, 주택임대차에 대한 판례 태도에다 타당하지 않은 것. 자, 1번 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권을 갖춘 다음 날 의리 저당권 설정 등을 했어요. 자, 누가 우선할까요? 갑이 우선하지. 결국은 대항력권 갖춘 다음 날 저당권 등기했다 그러면 똑같이 그 다음 날 효력은 발생되죠. 하지만 대항력은 오전 몇 시부터? 0시부터. 저당권 등기는 등기한 때부터니까 최소한 뭐 등기소 문은 열었어야 되겠지. 그래서 갑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이 지문 가지고
또 이제 아주 기계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 들어오는데, 지금 뭘 갖췄어요? 대학 요건 갖춰가지고 이거하고 저당권하고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에 뭐라고 나왔어? 우선한다, 이게. 왜 대학 요건만 갖췄는데 우선 변제를 받아요? 이렇게 그 질문을 해요. 어디 우선 변제라는 얘기가 있어? 어? 막 만들지 마세요. 뭐라고 그랬어? 우선한다 그랬지. 그럼 우선한다는 얘기는 꼭 우선 변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효력이 서로 대립될 때 뭐가 우선하느냐, 누가 우선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선 변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기는 대항력, 여기도 이제 얘하고 대항력 뭐 따질 때 누가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냐 이 문제죠. 그럼 당연히 여기 임차인이 되겠지, 갑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예.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이게 하다 보면. 우선 변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2번. 갑이 주택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거주하다가, 자, 그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갑이 자기 주택에다가 전입신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해서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죠. 그러면 갑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 것은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 길부터이다. 맞았죠. 자, 3번은 간단하지. 대지 환가대금 또 보이죠? 그럼 무조건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받을 수 있다. 자, 4번. 갑이 그 소유 대지를 을에게 저당권 설정한 후에 그 대지상의 주택을 신축하였고 그 후 병이 그 주택의 소액 임차인으로서 거주할 경우에 병은 의 대지, 자 이제 나와서 대지 경매 대가가 또 나왔죠. 근데 읽다 보니까 첫째 줄 대지를 을에게 저당권 설정한 후 이게 나왔죠. 그럼 이때는 이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3번하고 비교하시라는 거죠. 자,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자꾸 눈에 익숙하게 해가지고 딱딱 골라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지문 읽었다고 해서 갑을병 나왔다고 막 그리고 그러라고 자꾸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려져요. 자, 5번은 당연히 뭐 임차권 대항력이 갖춘 후에 그 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됐으면 종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 게 원칙이죠. 이게 대항력이지. 자, 20번 옳은 것. 자, 1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지. 두 번째,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임차권 등기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등기했으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3번은 증액 청구는, 두 번째 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100분의 9가 아니라 20분의 1, 5%가 되겠죠. 100분의 9는 상가에서 적용돼요. 상가. 9%는 상가. 이것도 한번 비교해서 나온 적은 있긴 있어요. 주택은 증액할 때 얼마? 5%를 넘을 수가 없고 상가는 9%. 자, 그 다음에 4번. 차임 등의 증감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3번 5% 넘을 수 없다. 그 얘기는 4번 서로 쌍방 합의로 할 때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5%를 넘어도 된다는 거예요. 4번은 옳은 얘기고, 5번은 또 나와서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어. 그럼 임차인은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근데 해지 통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전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죠.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 해지 효력이 발생하려면 몇 개월? 3개월이 지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 틀렸고 4번이 옳은 얘기가 됩니다. 자, 21번 문제. 을은 갑소유 X주택을 보증금 2억에 임차해서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뭐 별건 아니에요. 일단 보증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억이니까 아, 얘는 최우선 변제는 안 되겠구나. 갑의 주택. 일단 또 갑을병 나오면 일단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고 병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제 강의를 할 때도 갑을 부동산 소유자 쪽, 을을 뭐 전세권자나 임차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이러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 그러면 소유자, 을 그러면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노려가지고 이걸 바꿔놓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이건 그렇지는 않죠. 을은 갑소유 X주택을 그랬으니까 갑이 주택의 소유자고
자, 을이 뭐란 얘기야? 임차인인데, 자, 뭘 갖췄어? 대항 요건, 그 다음 확정일자 다 갖췄죠? 자, 그래 놓고 이제 틀린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1번, 을이 임차인이 갑소유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자, 그러면 임차인이 아예 그 주택을 사버렸다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 자, 지가 자기한테 보증금 내놓으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지.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하겠죠. 혼동이죠, 혼동. 예. 자, 2번 혼동 모르더라도 이건 상식으로도 풀어도 되지, 이거는. 엑소주택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대지만을 매수한 사람은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사람이 아니다. 3번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된 후에 갑이 X주택을 병한테 양도한 경우, 자, 갑이 병한테 양도했어요. 넘겼죠. 을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결국 이 사람 대항요건 다 갖췄죠. 그럼 대항요건 갖춘 사람은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봐주는 게 여기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4번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후에 각각 병과 정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X주택이 무에게 매각된 경우 을은 무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즉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요 임차인이 지금 대항요건 다 갖췄죠. 거기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았죠. 근데 지금 4번 지문은 요거 전후에 그랬죠. 전후에 그랬으니까 전에는 누가? 병이 뭐가 있고 저당권, 후에는 정이 저당권이야. 1번 여기가 2번 이게 3번 이렇게 됐겠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누가 경매 신청했어요? 정이. 이건 아무 상관이 없지. 누가 경매 신청하고 뭐든 상관없이 경매 절차에서는 얘가 대항력을 가지려면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야 되는데 있지. 그럼 얘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나가야죠. 예. 그러니까 무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대항력이 있어야 이 사람이 지위가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넘어가지 않았지. 그러니까 얘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됐죠? 근데 5번, 의 4번의 경우 병의 저당권이, 자, 병의 저당권은 좀 임차인보다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소멸했죠? 그럼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대항력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자,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얘한테 나중에 보증금 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무에게 임차권 효력 주장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5번 틀렸죠? 예, 네, 그런 겁니다. 자, 23번, 24번은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건데, 자, 뭐 23번 틀린 거 돼가지고 5번부터 들어가 봅시다. 각 당사자 간의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보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요력을 가진다. 뭔 소리요 도대체 이게. 나중에도 이제 문제 푸시는데 이렇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넘어가라고 그랬지. 넘어가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나중에 어쨌든 이게 맞냐 틀리냐를 잘 골라야 되겠죠. 그럼 맞을 가능성이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맞는 거 골라라고 했어요? 틀린 거 골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르는 지문은 맞을 가능성이 많을까? 틀릴 가능성이 많을까? 아니, 그러니까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왜냐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나중에는 확률 싸움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5개 중에 하나를 골라보라는 얘기죠. 이게 틀린 것 그랬으면 자, 틀린 것은 5개 중에 몇 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맞는 얘기는 4개. 그럼 확률적으로 80%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틀린 건 20%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80% 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 이해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체크를 하는데, 체크해서 넘어가는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찍는다 그러면, 모르는 얘기가 나오고 조금 들어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들어본 얘기를 좀 찍는 게 좀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네, 문제 풀 때는 그런 기술적으로. 근데 읽어보면 다 몰라?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냥 굴리는 수밖에 없어.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지. 5번은 뭐냐면 간단하게 자, 둘이 이제 분쟁이 일어났겠죠. 그럼 원래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해결을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끝났는데 얘가 보증금 안 준다. 그럼 얘는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겨 가지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놓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 없으면 60일 내에 다 조정을 해주게끔 돼 있어요. 빨리 끝내주라 그 얘기예요. 2달 만에.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소송 들어가면 2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겨도 경매 들어가야 되고 난리가 아니죠. 이해되시지? 예.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빨리 끝내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정서가 작성이 된단 말이에요. 분쟁 조정위원회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합의가 됐으면 이 조정서에도 판결문하고 똑같은 요력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정서 가지고 얘가 직접 이 주택 뭐 들어갈 수 있다, 경매 들어갈 수 있다 얘기예요. 원래는 판결 받아서 판결문 가지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해되시겠지? 그게 이제 동그라미 5번의 맨 끝에 조정서 정보는 집행력 있는 집행 권한과 같은 요력을 가진다 그 얘기예요. 뭐 그 정도는 이해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조정위원회는 아까 보신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내 60일 내에 조정을 맞춰줘라 그 얘기고, 3번은 조정위원회니까 위원들이 있어야 되겠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많기도 하다. 자, 2번 시도에는 그 지자체 실정을 고려해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죠. 1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둔다? 아니지.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둡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 쉽게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그 정도는 한번 잡자. 자, 24번 이런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 조정사항이 아닌 것 그랬어요. 1번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조정해 줄까요? 해주겠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 이제 분쟁이 일어나겠지. 또 2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거, 3번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 반환에 관한 거. 자, 4번 최우선 변제 대상인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에 관한 분쟁. 이런 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지. 법에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4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까지 푸셨는데 1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예, 또 좀 쉬었다가 상가건물 들어가 줘야 되겠네. 좀 쉬세요. 예, 고생하셨으니까. 저도 좀 쉬어야 되고.